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한밤중 국도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나타난 불빛. 무슨 일일까요? 지난달 17일 빈 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으로 환한 불빛이 보입니다. 다행히 방향을 틀어서 역주행 차량을 피하는 운전자. 위험하다고 판단한 운전자는 그대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까지 함께 추격했지만 역주행 차량은 다른 차량과 충돌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 결국 위험하게 내달린 질주는 사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평온한 주말 아침, 시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부산 온천동의 한 마트 앞 도로. 한산한 거리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가는데요. 바로 그때 난데없이 거대한 크레인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도망가고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요. 물건을 고르던 사람도 놀라서 안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옆 공사 현장의 무인 작동 크레인. 유동인구가 적은 주말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로 앞 오피스텔 건물 3개 층이 부서졌는데요.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부터 서울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단속에서 적발된 5등급 차량은 모두 416대. 한 대당 과태료는 25만 원으로 하루 동안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시는 사대문 진출입로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로 차량 번호판을 자동 식별해서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사진을 촬영하고 위반 사실을 문자나 SNS 메시지로 실시간 알려줍니다. 어제 사대문 안쪽으로 진입한 2천여 대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마치거나 신청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능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성적표 인증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수능 성적표 관련 글. 이 글에는 미리 수능 성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해당 글은 밤사이 수험생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재수생에 한해 수능 점수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는데요. 이어 수능 점수를 확인한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고 업무방해라는 판단이 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 한편 일부 수험생들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성적 조기 발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이제 성적 발표가 한 4일로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수험생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는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평가원의 성적, 수능 성적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부가 평가원의 실수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3 학생들은 불가있고 재수생, 삼수생 이렇게 N차생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인증이 가능했는데 이게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학생이 이제 올리면서 너도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상황이 됐고 실제로 가능한 게 입증이 되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는데 첫 번째 성적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올린 학생은 일단 나 때문에 무리가 빚어진 것 같다, 죄송하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사실상 무리를 일으켜 죄송할 때는 교육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성적을 미리 확인하니까 부정행위자라고 뭐 간주하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사실 이게 이제 성적을 빨리 알면 아무래도 입시 전략을 짜기에 좀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장현 교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미리 성적을 확인한 학생들의 탓을 할 게 아니라 평가원과 교육부가 관리를 잘못한 것을 탓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미리 확인한 게 업무방해가 되는지도 살펴본다고 하는데 사실 뭐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컨닝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점수를 높게 받았다가 아니라 성적을 먼저 확인하는 건데 그거는 분명히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지만 그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게 된 게 학생들의 책임인지 평가원의 책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정답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뭐 미세먼지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도심에 들어온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단속도 시작됐고 그 뭐라고 그래? 과징금이라고 하나요? 과태료죠. 과태료도 상당히 높다면서요? 예, 어제부터 했죠. 12월 1일 어제부터 했는데요. 어제 9시간 동안 그 사대문 안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사대문 안 이 도심으로 들어온 그 5등급 차량은
1757대였다고 합니다. 아. 그게 이제 아마 45개 지점 119개 카메라에 딱딱 찍히게 되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100% 찍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757대 중에서 280대는 아. 법에 저촉된다고 해요. 이분들한테는 과태료로 2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그 2021년까지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이쪽도 녹색 교통지역으로 만들어서 네. 5등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차량이 5등급인지 아닌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면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할 수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내 차 넘버만 넣으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87년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차량들, 또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내 차량을 그때 구입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중고차라든지 어떤 형태로 이제 차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환경부 접속해서 미리미리 알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과태료 25만 원 내야 된다는데 과태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무너진 사고가 예, 발생했는데 예. 저 크레인이 좀 자주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 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그 소형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예. 리모컨으로 이렇게 이 조작을 하는 것 같은데 뭐 10건 그 이 타워 크레인 그 소형 크레인 사고가 있었는데요. 10건 중에 그 7건이 그 리모컨 조정이 한 소형 크레인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 이제 이유를 나중에 따져보니까 저걸 관리하는 분들이 연식을 가짜로 적어 넣거나 불법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이게 주저앉거나 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합니다. 당일날 그 사고가 난 그 온천동 오전 9시예요. 만약에 그러니까요, 예. 휴일이 아니었다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아주 진짜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